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에너지 문제인데요. 그런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갈리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에 부탁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 문제에서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지난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의 에너지를 유라시아 대륙에 판매하기 위해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미국 에너지 수출국 순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었던 러시아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완공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관 가동은 보류가 되면서 일단은 미국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독일은 그야말로 에너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 5곳은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2.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빠르게 대체 공급원을 찾으면서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 4곳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기 때문에 유럽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둬야 올해 겨울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와 갈등을 지속해왔던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한 수 접어두고 원유 증산을 요구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외교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카타르와 저원부국들이 매우 바빠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생산한 LNG를 실어 나르는 수단인 LNG 운반선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의 LNG 운반선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물론 일본과 중국이 있지만 해외 선주들은 한국이 만든 게 아니라면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건조한 지 1년 된 선박이 엔진이 멈춰서 결국 수리도 못하고 폐선하는 등 품질에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납품 지연까지 일으키면서 그동안 싼 값으로 쌓아왔던 국제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일본이 남아있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조선 기술력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은 최소 일본과 동등하거나 앞선다는 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조선 기술자 양성에 소홀히 하는 바람에 차세대 기술력을 개발할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조선업 인력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본 철강 회사의 품질 이슈와 잦은 선박 사고들은 품질의 일본, 기술력의 일본이라는 명색에 흠집을 내며 선주들 사이에서는 대형 발주는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가 증가하는 LNG 운반선 수주전에서 한국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한국 B3라 불리는 삼성중공업은 카타르 프로젝트에 3조 9천억 규모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 국가인 카타르 역시 국영 석유 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을 통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업체와 100척이 넘는 LNG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조선업은 수주 전량에서도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위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추가로 수주하면서 삼성은 총 14척을 3조 9천억에 수주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9%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규모를 이미 달성한 셈이죠. 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이슈가 지속될 것이고 관련 문제들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의 시황은 앞으로도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 때문에 LNG선의 필요성이 그 이전보다 더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미리 계약을 하지 않은 선주들로부터 주문이 급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선박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슬롯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오히려 선주들이 한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이런 한국의 호황을 가만히 지켜볼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이미 한국의 조선업에 밀렸지만 중국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조선업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인 양쯔장 조선과 일본 미쓰이는 합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GTT4로부터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의 합작사인 낙스도 GTT4로부터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멤브레인 탱크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LNG의 경우 액화 상태에서 부피가 기체 상태의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과 운송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액화 상태 온도의 마이너스 162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 구조 시설이 멤브레인 탱크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멤브레인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카트르 수주권 역시 국내 조선사의 뛰어난 멤브레인형 화물창 설계 기술 덕분에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다 종합 설계 능력도 갖췄지만 90%가 넘는 기자재 국산화 역시 건조 원가를 낮추면서 50% 수지인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에너지 처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 시연회를 가졌는데요. 거제 오포조선소 내 실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등 그야말로 큰 손들이 참가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에게 자체 개발한 LNG 액화 시스템 NRS의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NRS는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다시 모아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기술로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더욱더 친환경 규제가 심해지는 조선업계에서 선주들은 한국이야말로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국가이죠. 그런데 이 행사에 일본 미쓰이몰까지 참가해서 한국의 선박 발주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의 영광과 자존심 그리고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 때문에 자국 발주율이 거의 100%를 찍을 정도로 자국 선호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조선업의 부족한 기술력과 친환경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선박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업계 관계자들은 조선업의 경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이것은 현재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도 한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앞으로도 확실한 1위를 굳히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말합니다.